네, 안녕하십니까. MBN의 박재현 전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뀜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조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과 함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예,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공약. 그걸 좀 요약하면 어떻다고 그렇죠. 보세요? 관심 사항이죠.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새 정부의 그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공공임대, 이제 공적 임대주택을 5년 동안 100만 가구,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만큼 이제 서민 주거 안정에 좀 초점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도시 재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구도심, 원도심 이렇게 세태한 지역을 앞으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 정책인데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게 좀 규제 정책으로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했고 전세 난민 미친 전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계부채의 그 안정 관리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LTV와 DTI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좀 강화하겠다 상한선을.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규제 정책이 새로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눈에 띄는 그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제 도심 재생 뉴딜 정책, 특히 이번에 그 청와대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 주택 도시 비서관이라는 게 또 신설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적극적인 정책이 그러니까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외에 적극적인 정책이 이게 도시 재생 정책이잖아요. 지금 김수현 그 사회 수석이 이걸 좀 처음에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서울의 이제 강북의 용산이나 영등포라든지 이렇게 구도심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언덕배기에 낡은 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곳들을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들의 마을 가꾸기라고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시설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낡은 주택을 싹 헐고 철거 방식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와 지역 경제와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 추진될 걸로 보여져요. 연 10조 정도를 투입하겠다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재생 정책은 일본의 록봉기힐이나 미드타운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죠. 아까 연 10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주도로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러니까 성공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과 도시재생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데 제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소외 지역이 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강남보다는 강북의 그동안 뉴타운 지역 재개발 지역의 수혜를 1차로 볼 것 같아요. 부산도 동구라든지 이렇게 언덕에 그동안 노후화된 이러한 세태화된 이런 지역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국토균형개발과 도시재생은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서울과 수도권도 혜택을 보겠지만 지방이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특히 뭐 알다시피 참여정부 시절에 그 종부세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김수현 수석이 그걸 주관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지금 전무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출 규제죠. 금융정책하고 두 번째는 세금 증세 대책이에요.
세부담이 증가하는 거. 네. 이 부분이 가장 시장의 구매 심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나 좀 다행인 점은 보유세를 좀 늘리겠다. 네. 우리가 이제 1% 정도로 늘리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게 종부세가 해당이 네.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당장은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유세를 늘리는 부분과 또 맞물려서 재건축 시장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네. 내년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세금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잖아요. 네. 이제 근데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예. 세금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어요. 네. 아까 지금 서민주거복지라든지 네. 도시재생 이걸 감안하면 쓸 돈은 많고 지금 들어올 돈은 별로 없는 걸 보면 네. 세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지역은 이제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느 정도 지금도 벌써 그런 영향이 나타납니다만 타격이 올 것 같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유세가 오른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름대로 이제 좀 다운사이징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교육 정책인데 공약에 보면 이제 애국어 고등학교니 뭐 자사고 폐지, 국제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사회 정책이나 교육 정책 이런 것도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교통 등 대중교통망을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네. 학군과 학원이 얼마나 네. 강남이 대표적이죠. 네. 서울의 강남과 목동과 네. 뭐 이런 지역들이 네. 그 우리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1호가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외국 고등학교를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영향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점진적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학 절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수시를 축소를 하고 그 학교의 교과라든지 종합 전형 이런 것들을 좀 늘리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 이 사교육비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네. 보여져요. 공교육을 예, 정상. 예. 이게 결론은 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또 단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강남 편중 현상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교육이 주는 부동산의 집값 영향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부가 다 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네. 아까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이걸 공약을 100% 실현한 정부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빌공약으로 끝났는데 공연불로 끝난 게 많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특히 뭐 고원장이 이번에 머니쇼 우리 거기서 특강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럴 때 지금 어떻게 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지난 조언을 5월 11일 날 머니쇼에 이제 저 강의에 뭐 1000여 명 이상 발 디딜 틈 없이 네. 뭐 땅바닥에 앉거나 이렇게 서서 온 분들이 많아서 저도 흐뭇했고요. 네. 보람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때도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짧게 좀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이제 투기 수요보다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접근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박근혜 소위 정부 하에서는 강남 재건축이 많이 떴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도 보면 이제 투자의 중심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할 때가 아닌가. 여기에 도시재생까지 나왔고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함으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내륙 고속철도가 철도가 이제 정책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거제에서 진주를 거쳐서 이게 이제 김천도 가고 또 이런 정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저는 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은 강북 지역과 수도권에 네.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는 이런 중심이라든지 대중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의 강북 지역 중에서도 용산이나 영등포나 이 동작이나 성동이나 광진처럼 이제 그동안 이 강남과 또는 강북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과 인접한 지역들이 인접성 효과를 누릴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토의 균형 개발이 된다면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방 도시가 더욱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호남 지역도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판단컨대는 관심 지역으로 토지 같은 거는 부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OC 투자가 늘어나는 제2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내륙철도가 된다라든지. 강릉 쪽도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강릉도 그렇죠. ITX, KTX 들어서게 되면 예.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강릉, 속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 도시가 오히려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는 더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금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기 목적이 과열이 된다면 과거의 참여정부 때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세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 대출을 받아도 투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주거 안정, 내 집 마련, 실소유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맞서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지나치게 가격하거나 급진적인 대책보다는 시장 친화적으로 소프트 랜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